살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린입니다. FOMC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더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분위기에 투심이 더 좋지 않았는데요.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방향을 바꾸면서 2,560선마저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이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FOMC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끌어내리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점은 하방 압력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런 FOMC에 대한 또 모멘텀 이슈들이 사실은 계속 또 없어져야 소멸이 돼야 시장의 좀 분위기가 전환되는 걸까 상쇄될까라는 또 이야기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움직임 이번 주 내내 연출이 될지 아니면 내일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할 만한 좋은 종목들이 발굴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프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에 고민들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때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살펴볼까요? 한수원 그리고 미국 경쟁사에 승소했다라는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로는 통신장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만한 거는 미국 원전 업체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에 대해서 막아달라 미국 법원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좀 향후 원전 수출에 대한 부담감이 한수원에서는 좀 해소가 됐고요. 관련한 원전 관련주들에게는 수혜로 작용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수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각이 받으면서 우리 기술은 오늘 15%, BHI도 오늘 7,890원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5%대로 관련한 원전주들의 흐름이 양호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통신장비주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 말 6G, 6G 레디 장비 투자 전망이 좀 강세입니다. 최근에 국내에 살펴보시면 네트워크 장비주 전반적인 순환매 양상이 돌고 있는 가운데 KMW 상한가, 에이스테크 상한가, 솔리드는 19%대, 5위 솔루션까지 모두 다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된 흐름들이 10월까지도 좀 연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동안 눌렸던 통신장비주들의 시원스러운 배팅 그리고 시원스러운 상승력들이 오늘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시간으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STX, 그릴로지스, STX 두 가지 종목을 좀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됐다. 이런 이슈로 시간외에서 거의 10%대, 7%대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신규 상장주들이 바로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수급 쏠림이 연출되잖아요. 그런 게 재상장 이후 인적 분할한 뒤에 나타나는 연출들, 이런 흐름들이 같은 커플링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SP 시스템즈 살펴보시고 두산도 같이 묶어서 보셔야겠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이렇게 큰 글로벌 큰 손들이 두산 로보틱스에 7조 베팅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시간으로 두산 4%대, SPT 시스템즈는 7%대, 그리고 이렌시스, 대동기업 시간으로 모두 다 같은 이슈로 묶이는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개별적인 또 얘기들이 있는데요. 오픈 베타 초반의 인기로 동접이 5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개별 모멘텀 받으면서 시간으로는 4%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시간의 특징주 정리해봤고요. 오늘 시장 분석은 제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항상 밝죠? 항상 웃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한마디를 좀 어떻게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장의 한마디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양도세 때문일까? 혹은 추석 때문일까?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의 제가 말씀드렸던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휴 때문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사실 9월 달 들어가지고 코스닥이 그간 굉장한 약세를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차 전지들이 굉장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전지를 주축으로 이뤘던 거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양도세 결국에는 수익이 발생했다 보니까 양도세에 대한 이제 거부감 그런 회피 물량.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네.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빨라지다 보니까 9월 달 시즌부터 추석이라는 거를 앞두고 이제부터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테마성이 강했던 2차 전지 그룹사들이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 중에서 조금 더 제가 또 한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여러분들이 고갱의 탁금 관련된 자료를 차트를 조금 한 번 더 보면요. 사실 그간 50조를 가속적으로 버텼습니다. 이 초록 색깔 선 자체의 그래프 자체가 네. 고객 예탁금인데 그리고 파란 색깔은 이제 주가 지수입니다. 근데 보통에서는 이제 시장 자체랑 같이 올라가요. 예탁금이 그쵸. 증가할 때마다 결국엔 개인들이 매수를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증시를 받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성실을 띠고 있는데 8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조를 이탈하고 49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이후로도 추석이랑 연휴가 껴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엔 앞으로 있을 양도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자금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쵸. 그렇다는 소리는 코스닥은 계속적인 약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이 사실상 그간 올해 2023년도 들어가지고 주도 테마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AI, 로봇 관련,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겠죠. 그럼 어찌 보자라면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감소한 시점이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 기회상에서 로봇 관련주나 AI 그다음에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이런 대형 테크 주식들이나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매수하려고 고려하고 계신다라면은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고객 예탁금이 상승하는 시점일 때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뭐 FOMC도 있고 빅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봤었을 때 그런 이벤트들이 거의 우리나라 영향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일 있을 FOMC가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좀 다른 이유가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걸 준비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이런 오늘 시장의 이슈를 또 오늘 장에 한마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을 때 표로 보니까 좀 더 가시화가 된다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들 시장 궁금증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시장 질문들 저희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슈 하나 볼까요? 오늘 꼭 봐야 됐던 이슈 전문가님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원전이 저는 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이 네. 사실상 여러분들 주가가 별로 못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통신주들이나 이런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이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음 달이 되면요 어떤 날이 딱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날인가요? 사실 우리한테는 이제 추석이 다 보니까 중요하죠. 연휴가 끝나고 이제 와서 이제 본업으로 딱 돌아왔을 때 마찬가지로 증권사 직원들도 그렇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마지막 연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휴가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번 주 시장에서 움직임들이 추석 이후의 움직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네. 달이 되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미국 대선이 1년 남짓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나요? 자, 그럼 미국 대선이 1년 남짓했었을 때 예전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경기 부양이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봤다라면은 지금은 어찌 보자면 미국, 중국 관련된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5G 통신장비 강했던 이유는 화웨이 관련돼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타겟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손잡고 우리나라 반도체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신장비 업체들, 5G 통신장비 업체들이 상승했던 거고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저는 원전 쪽이라 봅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원전 관련돼 가지고 사실 오늘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지금 소송을 승소했기 때문에 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단편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원전 쪽 관련돼 가지고는 유가가 상승할 때부터 좀
유심히 지켜봤어요. 아.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뉴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 다음 걸 한 번 더 보시게 된다라면은 요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비중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발표했던 게 어. 다른 신재생 업종들은 약세하고 감축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네. 원전 쪽은 늘려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아. 정부 보조금 자체가 지급되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신재생 특히나 태양열 쪽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한 거 원유가 상승하고 기름 유가줄이 상승했었을 때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들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딱 뭐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네 가지의 신재생 에너지를 봤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은 거는 태양열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태양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점점 빠집니다.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정책과 반대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거는 태양열이 올라가는 거는 항상 어떤 트리거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차트를 좀 더 보시게 된다라면은 제가 요것도 가져왔어요. 사실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신한울 2호기가 이제 운영 허가 신청됐고요. 추가적으로 3호기, 4호기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원전 사업이 개별적으로 국내에서 지속되다 보니까 네. 수준은 넘쳐난 상황이고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전 관련돼 가지고는 수출 관련돼서 여러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사실 그쵸. 우리나라가 네. 폴란드도 그렇고요, 사우디도 그렇고요, 체코도 그렇고 그다음 대부분의 국가들한테 원전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수주 쪽 관련된 국가들은요, 러시아와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미국은 안보라는 이유로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원전 발전소를 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으려고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태클 걸었잖아요. 네네. 태클을 취소했던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자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를 타겟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그 SMR 관련돼 가지고 소형 원전 관련돼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력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 소리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협력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현재 꽉 잡고 있는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원전의 6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차세대 치는 강자고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다 먹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부터 한국이 주축이 돼서 미국과 함께 소형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장을 먹겠다라고 선언한 거고 그 와중에 정부 정책과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봤었을 때 시장의 호재성은 가득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올라가게 됐을수록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전주가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지만 주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실망들이 많았었는데 좀 이번에는 좀 다시 봐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원전주를 보셨을 때 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여러분 차트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원전주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좀 주도주와 유망주를 확인해 볼 텐데 원전을 꼭 봐야 된다라는 네. 시장에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원전이 주도 섹터 네. 그리고 주도주는 우리 기술을 네. 가져오셨네요. 그렇죠. 오늘은 대장주니까. 대장주였으니까 잘 갔으니까. 그쵸, 대장주를 그쵸. 가져왔고요. 좋습니다. 주도주라고 하니까 그죠. 네. 유망주는 여러분들 BHI라고 HI.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내 원전 관련돼 가지고나 이제 해외 수출 관련된 원전들 관련돼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원전의 주축이 되는 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여러분 제가 가져왔는데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주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상 주봉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전치부터 2020년도부터 지금 3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온 값인데 결국에는 이 빨간 색깔처럼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하지만 그 우상향이 너무나 가파르면은 낙폭이 되고요. 너무나 가파르면 낙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기울기로 가고 있습니까? 점진적인 완만하게. 기울기로 가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원전주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평이한 가격대, 높은 가격대가 아닙니다. 따로 테크 주식들이나 아니면 뭐 로봇이나 AI 다른 업종들과 다르게 정상적인 가격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에 있는 호재거리들이 결국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걸 초점 맞춰가지고 추가적으로 원전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 내년 상반기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을 봤었을 때 오히려 원전 쪽 관련돼 가지고나 아니면 미국 대선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면은 지금 현재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참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기술이라는 차트도 가져왔어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테마주성으로 볼 수 그쵸.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바람이 힘듭니다. 괜찮아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네. 대형주다 보니까 어찌 보자라면 이제 본래 속성을 가지던 종목이고요. 네. 우리 기술이나 제가 따로 말씀드린 이제 BHI 같은 BHI. 경우에는 테마 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우상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오늘 상승이 나왔었다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기 보이시는 빨간 색깔 실선상에서 추세를 현재 지금 이탈했었다가 추세에 지금 걸린 상황이죠. 어찌 보자면 추세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의 가격대가 이전치에 비해서 전날에 비해서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싼 가격대다라고 여러분들이 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BHI라는 차트도 가져왔어요. 자, BHI 종목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주봉 기준으로 좀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봤었을 때 자, 이런 식의 나옵니다. 결국에는 주봉 기준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우상향의 폭 자체가 위아래 변동폭이 40%, 50% 가까이 변동폭이 지나다 보니까 빨간 색깔 실선을 지나가는 부분 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상 이전치의 고점 기준으로 10,000원 정도가 안 넘은 상태다 보니까 10,000원을 넘긴다라면은 이전치의 추세선을 돌파하고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BHI라는 종목을 좀 더 보거나 그 외에 다른 업종들을 보았었을 때 현재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 좀 주목해 본다는 점은 사실 뭐 FMC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테크 종목들이 많이 약세가 잡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 만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벤트 자체가 좀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에너지가 과연 상승했었을 때 만약에 하락하지 않고 한 번 더 상승하고 점프를 한다 하시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테크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섹터가 좀 더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격적으로 싼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컨센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럼 다음 달부터 미국 대선이 1년 정도 남짓하다 보니까 5G 쪽 섹터나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섹터들 좀 우리가 좀 찾아보자. 그다음에 단발성으로 좀 개별 기업들 중에서 저렴한 종목들이 있었던 종목들을 우리가 좀 더 노려보자. 이런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추석 때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가는 종목들이 좀 갈 것 같다라는 또 생각들의 전략이 여러분들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궁금하다, 시장 상황을 더 알고 싶다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될 거고요. 노란톡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404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도 봐드리겠습니다. 많이 종목 상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사실 이제 다음 달 결국엔 추석이 지난 시점 이후로부터는 이제 미국 대선이 1년 남짓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 대선으로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시장 관련돼 가지고 단기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제 와이드하게 좀 본다면은 지금 미국 대선이 1년 남짓했을 때 우리들의 각 전략들을 어떻게 좀 더 수정해야 되는지 좀 그리고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섹터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미 대선이 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 여러분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온라인 방송 밤 9시에 들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힌트 첫 번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꼭 봐야 하는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자, 히든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 힌트. 사실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섹터보다는 일단은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시장 관련돼서 미국 대선이 1년 남짓했었을 때 네. 우리는 과연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녹색의 힘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신재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재생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우리가 곱씹어보자 이런 말에서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자, 여기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안에서 봐야 될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종목명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저희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카메라기는 눌러주시고요. QR코드 여기 스캔해서 404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장 손실이 많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저희가 지금부터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호호부는 튜브님 사연입니다. 중앙에너비스 27,000원 10% 비중입니다. 꽤 많이 지금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라서 네.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자, 중앙이너비스를 좀 보게 되면 사실상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기억나요. 제가 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왔었을 때도 유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섹터를 좀 잘 봐야 된다라고 그쵸. 말씀하면서 유가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앙이너비스 결국에는 제가 이 유가 관련주를 여러분들 어떻게 봐라 했습니까?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험성으로 보자. 만약에 시장이 제대로 안 간다 했었을 때 이 업종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로 좀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재 지금 중앙이너비스 차트는 지금 연봉을 보시게 된다면은 시가세 살짝 양전한 상태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딱 1% 상승한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봐야 돼요. 못 올라갔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왜 못 올라갔을까요? 시장은 이렇게나 강한데 유가는 점점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올라갔을까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발산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 보자라면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시장에서 다음 날 있을 FMC라는 이벤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한 번 더 점프해서 94달러 그리고 100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금 현재 시장이 관망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인 흥구석유만 주로 상승과 변폭성이 짙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앙이너비스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유가가 더 상승한다, 퀀텀 점프를 한다라고 보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원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장에서 지금 현재 내가 흥구석유를 지금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다른 종목 따라가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내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앙이너비스를 지금 단가에서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평단가가 27,000원 정도 치고 비중이 지금 한 10% 정도 계시는데 만약에 점프했을 경우에 27,000원이라고 하면 할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전체 가격 자체가 이제 지금 보여준 것처럼 40%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40%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100달러 이상 넘어간다. 요거에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보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단가에서 조금 어느 정도 물을 타시고 그다음에 비중을 좀 더 높이시만 불구해도 그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한 이후로 평단을 조절하시면서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 낮추고 리밸런싱을 좀 해보자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닉네임 사연은 닉네임 필명이 참 인상적이어서 꼭 봐드리고 싶네요. 공부하자 또 네. 하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필에너지입니다. 네. 71,420원에 5% 네. 손절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짱앵커님, 제프 전문가님 대응 네. 부탁드려요. 네. 사실 자. 이거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어떻게 그럼 2차 보세요? 전지가 네. 사실 지금 약세였던 이유가 제가 아까 오늘의 장 한마디를 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고객의 탁금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쵸.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축을 이뤘던 올해 초부터 주축을 이뤘던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떨어졌던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2차 전지가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좀 보시게 된다면 고객 예탁금과 비슷한 형식의 차트가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피레니지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라든지 다른 종목을 봤었을 때 제프 전문가님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좋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도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주가를 올리는 사람은 개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체 상에서는 지금 현재 수급상 기준으로 피레너지라는 종목을 올렸던 업종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우상향을 따는 종목에 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피레너지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다 보니까 상장한 이후로 보호회수라는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보호회수라는 물량이 풀렸을 경우에 시장에서 낙폭과대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단가가 71,700원이신데 지금 현재 이전치 상승했었던 9월 14일 날 올라갔던 가격에 거래량 발생하고 올라갔던 가격에 시가 라인을 깨고 현재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 없이 밀렸다 보니까 파는 사람들이 없어서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투심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없이 밀리더라도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일단은 어느 정도 손절하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또 상승하게 되면 그때 진입하는 전략을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없이 밀려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약간 약세될 수 있으니까 흐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달러 좋아, 킹달러 좋아하시겠네요. 네. 다날입니다. 3,910원에 8% 비중. 네. 물 타서요. 제가 이만큼 왔는데요. 네. 어찌할지 많이 고민입니다. 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제프님. 사실 타고 네. 탔는데 지금 평단가 3,910원이에요. 네, 사실 저는 지금 다날이라는 기업을 좀 봤었을 네. 때 조금 더 다날 플러스 갤럭시 하모니티랑 비슷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다. 오히려 PG사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했던 넥슨이 시간에서 좀 좋은 모습 보였던 이유가 오픈월드에서 좀 좋게 나왔으니까 그쵸. 이잖아요. 만약 게임 섹터들이 좀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PG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모바일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내일 시장에서도 좀 분위기가 어떻게 좀 영향 받을까요? 자, 그렇지만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지만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이 그쵸? 업종들 그간 약세를 보였었고 시장에서 주도가 아니었던 업종들은 큰 이벤트가 터져야 돼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시장 내에서 이벤트란 소리는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다른 호재거리가 생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 어찌 보자라면 지금 현재 게임 업종들 상에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중국 이벤트가 좀 큽니다. 중국과 이제 맺어가지고 이제 중국에 관련된 판호들이 다시 또 열리게 된다라면은 게임 업계들이 다시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위메이드란 종목도 사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슈로 상승했었지만 이렇게 상승하고 지금 현재 다시 또 하락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주가를 저점 기준에서 다시 또 들어올리기 위함으로 지금 현재 변동성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변동성 없이 하루에 0.5%, 0.1% 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있다라면은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는 9월 중순부터 해서 14%, 15% 변동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날이라는 종목을 좀 우리가 주도 매매를 봤었을 때 하루에 1, 2% 정도의 변동성이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저점을 7월 26일 날 찍어준 이후로 갑자기 변동성이 9% 살아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좀 더 나오면서 7% 갔다가 하락을 하고 5% 갔다가 하락하고 여러분들 이런 업종들이 결국에는 OE솔루션과 KMW가 그간 상승했던 패턴과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단가 현재 지금 3,900원이시라면은 지금 이제 비중도 나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현재 구간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애교 뿜뿜 무지님 사연입니다. 현대건설입니다. 4850원에 11% 비중입니다. 건설주가 답은 없는 걸까요? 정말 상담 부탁드려요, 전문가님.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검은단의 쇼크로 인해서 또 건설주들이 뭐 주르륵 힘든 시장을 좀 보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온기를 되찾는 거 아닌가? 사실 건설주가 원래 윤 정부에서 건설주, 맞아요. 원전주가 결국엔 테마성을 이루면서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쵸. 사실 안 좋았던 이 악재들이 최근에 많이 떠오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증권사 관련돼서 PF
IMF 쪽에서 지급 보증 관련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자, 그럼 건설사들이 많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고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종목들이 좀 빠졌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건설사 중에서도 종목 간의 차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년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은 국내 위주로 나오는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약세가 될 수 있겠고요. 오히려 해외 수출 위주로 지금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과 협업을 맺어가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네옴시티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해외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가격대가 4만 원 초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주가의 특성이라는 게 보통 있습니다. 주가를 여러분 하시면은 주식을 하시면은 가격적인 특성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0과 5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 말 뜻은 35,000원 이상에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와주고 간다는 소리는 반올림에서 4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현재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평단가가 4,850원 정도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4만 원대에서 기준으로 4만 원 근처 상에서 계속적으로 맴돌았었을 때 아마 지금 말씀했던 이제 애교 뿜뿜님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단가 위주로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포지션을 좀 더 늘리시면서 비중을 좀 더 높이시지만 하지만 본래 가격대가 오르게 된다라면은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비중을 낮추시고 다시 또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으로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에 대한 전반적인 또 업황의 분위기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었고요. 건설주 들고 계신 분들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돈다발에 들고 좋아하는 무진님의 에코바이오입니다. 네. 9,691원 매수가에 비중은 40%. 네. 2, 3년 전에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네. 대응 방법 알고 싶습니다. 제프님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매수 단가, 평단가가 좀 높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과연 언제 매수를 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할 때 좀 이런 속성이 있어요. 잃기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잃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딨겠어요, 그쵸.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손절할 때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과거에 여러분들 2000년도 초반 때만 하더라도 차화정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조선이 잘 될 거다라고 했었고 조선이 그때도 우리나라 세계 1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선을 그때 종목을 물렸겠던 분들이 지금도 탈출 못하고 있어요. 조선이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뜻은 이렇게 투자를 2년, 3년 정도 방치한 이후로 리밸런싱 없이 들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기준상에서 에코바이오가 왜 올랐는지를 좀 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갔던 시점이 9월 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9월 초에 에코바이오가 올라갔던 이유가 오히려 테크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었을 때 같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지수나 이런 종목들은 빠지고 있는데 역행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에너지 쪽 섹터와 그다음에 이런 쪽 섹터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상승 나오는 테마성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평단가가 9,691원 정도시고요. 비중이 꽤나 높아요. 이 소리는 물을 한번 탄 건데 탄 이후로 주가가 좀 더 약세였다라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고가 기준으로 9,530원을 터치한 이후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간 좀 더 밀린 상황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1% 정도 밀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밀린 이후로 지금 현재 다시 또 반등이 나왔다 하면은 아마 지금 현재 7,500원대를 유지를 못 해주고 이탈할 경우에는 다시 또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7,500원대를 계속적으로 지지해줬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전치에 도파하지 못했던 만 원대를 한 번 더 터치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때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항상 있으시잖아요. 그럼 비중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비중을 낮추시고 그다음에 차익 실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바이오에 대한 피드백 저희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치맥하는 제이지입니다. 에이스테크입니다. 8,380원 10%. 네. 제가 몇 년 동안 물려 있었는데 요새 움직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랜 시간 물리신 분들이 공통적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쵸. 에이스테크 사실 오늘 엄청 좋은 맞습니다. 불꽃 슈팅이었잖아요. 네, 사실 근데 평단가가 지금 네. 보셨어요?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사실- 상한가를 몇 번 가야 지금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올 중순만 하더라도 이제 7월 달부터 해서 5G 쪽과 이런 쪽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자랑하자면은 노란톡방에서 수익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요거 에이스테이크뿐만 아니라 파이버즈 업종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내년 시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자, 미국 대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상관없이 공통점은 중국 관련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에 있는 화웨이를 타겟으로 했었을 때 미국 기준으로는 버라이즌이라든지 뭐 AT&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장비 업체들, 특히나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연봉으로 봤을 때는 그간 엄청 약세였어요. 이런 종목들이 과거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고점 대비 94%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90% 떨어졌다는 소리는 거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소리입니다. 자, 왜 떨어졌습니까? 2020년대부터 2019년도 때 발주를 많이 했었는데 2020년도 때 코로나라는 이유로 수주가 취소됐고요. 그다음에 많이 직원들도 뽑고 장비들도 공급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손해를 봤던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채가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또 올렸다 보니까 3년 동안 약세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을 취하냐면은 이전치에 지금 평단가 기준으로 10,000원 이상대에 물려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지금 물타기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평단가 8,000원 정도신데 지금 가격대에서 그럼 3배 정도가 뛰어야 돼요. 두세 배 뛰어야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 높은 가격대다 보니까 지금 말고요. 조금 더 떨어졌고 그다음에 주가를 배회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좀 더 물을 타신 다음에 그다음에 평단가를 확 낮추시고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테크에 대한 저희 전략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수익 꼭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종목상님 계속 또 이어지고요. 내일도 이어지니까 또 많은 여러분들 시청과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4040 누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종목상담뿐만 아니라 또 히든 공략주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프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쇼미더스탁 제프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에 메디톡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익률 보이시죠? 23.74% 보이고 매도를 했던 종목. 그리고 실리콘2도 그날 같은 날에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재 거의 4%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실리콘2 외에도 다른 종목들 리뷰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수익률 난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9월 6일 얘기해 주셨던 실리콘2 네. 3.99% 수익률을 보여줬고 네. 사실상 최근에도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지금 차트 보면은 네. 야 전고점 금방이다. 트라이 하죠, 또 이제. 심장이 그쵸. 두근두근 맞습니다. 설렘설렘. 네. 이거 어떡해요? 신규진님은 위험한가요? 신규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항상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종목뿐만 아니라 업종들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담아야 되는 업종들을 제가 현재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 뜻은 현재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담았던 이유가 네. 여러분들한테 그간 로봇주라 테크주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 종목들이 만약에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바이오 관련된 업종 중에서 피부 미용이나 메디톡스 같은 그런 업종들이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상승을 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한 이후로 분명 또 이 종목이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유가 종목입니다. 그렇죠? 중앙에더비스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한국석유라든지 이런 업종들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리밸런싱하는 전략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지금 실리콘2가 좋아지고 있어요. 자, 좋아졌던 이유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추석인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경절이라는 이벤트가 담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력, 특히나 중국이 지금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에 대한 반사이익이 우리나라에게 잡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상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10월 달부터 해서 명동에 정말 많아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와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도 뭐 일본을 가든 아니면 다른 해외를 여행 갔었을 때 관광 관련돼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사은품이나 기념품을 사잖아요.
상품이나 기념품 사는데 기념품 살 때 되게 큰 거를 사는 거다 보니까 사는 것 말고는 오히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리콘투도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3M터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M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왜 올라가냐면은 여러분들 중국 관련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이 3M터 특히나 티니핑 관련돼 가지고 인기가 정말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리콘투, 3M터, 그다음에 면세 관련돼 가지고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중국의 국경절 관련된 소비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로 인한 상승이다. 이렇게 여러분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9,7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멈췄다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승하는 이유는 10,000원대를 넘긴다라는 해석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대 넘기고 나서 목표가에 대한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0원대를 좀 넘기고 그때 차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 중앙이너비스 9월 13일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고 마이너스 거의 5%대인 종목인데 네. 사실은 이런 종목 국제유가 급등 속에 수혜주를 부각받잖아요. 네. 궁금합니다. 네. 도점을 좀 높여가긴 하는데 음봉 캔들이 계속 보여서 네. 이걸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돼요? 사실 음봉 캔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는 위에 매물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재 확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내일 있을 FOMC가 주된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에 결국 시장에서 FOMC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유가 관련주는 이게 FOMC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그쵸.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일 있을 FOMC에 대한 이벤트 영향도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중앙이너비스도 다음 날 돼서 보험 형식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더라도 많이 빠질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5.69% 정도인데 새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앙이너비스를 오히려 지금 담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보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담아가는 것보다는 일부 담으시면서 그다음에 시장에서 혹시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해지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앙이너비스 지금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OMC라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이슈 때문에 음봉 캔들이 계속 좀 있는 거고 유가가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 판단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DXVX. 와, 이거는요, 저점을 계속 낮춰가기 때문에 네. 전문가님 이거 네. 바닥 지지까지 좀 계속 좀 추이를 관망해야 되나요? 이거 사실 어떠세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가격대가 결국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니까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이 DXVX가 한미약품 부사장이 지금 현재 제일 참여자로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DXVX가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의 캐시카우고요. 한미약품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런 위고비를 만약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한다 했었을 때 위탁 생산 기준으로 CMO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한미약품이 제일 지금 현재 수혜를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미약품에서 DXVX가 최근에 이사진들을 바꿨어요. 경영진들도 바꿨고요.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일리알릴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었다가 하락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DXVX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펩토론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이미 상승 나온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가놀이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DXVX 같은 이런 실질적인 캐시카우,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이벤트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하시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격 접근하신 다음에 나중에 목표가 기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라인에서 여러분 정리하시는 게 상당 부분 유리할 듯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제품 혹은 QR코드 스캔 4040 누르고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선물을 팡팡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어떻게 해야 선물 받을 수 있나요? 알려드릴게요. 히든 공략주 힌트. 저희가 오늘 힌트를 드리는 종목의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앞서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정부 정책 미 대선을 노리는 그린 파워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 힌트도 들어볼게요. 두 번째 히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과? 사우디, 사우디? 우크라이나 결국에는 전 세계 상에서의 고객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원전 수주를 꽉 차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협업해가지고 전 세계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제정세상에서의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원전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재 다양한 국가들과 수주를 맺고 있는 가운데 그런 그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성과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힌트를 드시고요. 이래도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목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세 번째 힌트상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여러분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네. 분위기예요. 그쵸. 잘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 세계 고객사가 있습니다. 이 고객사가 전 세계에 있는 이 국내의 기업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4040 누르고 들어오셔서 아는 종목 있으면 여러분 바로 올려주세요. 하나 아니어도 되고요. 두 개, 세 개 아시는 만큼 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 추첨 통해 선물 드릴게요. 그럼 잠시 뒤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히든 공략주입니다. 첫 번째로는 녹색의 힘, 그린 파워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글로벌한 큰 손들과 다양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힌트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어떤 힌트일까요? 사실 세 번째 힌트를 좀 들으면 직접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렉트로. 자, 여러분들 네.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개인들이 좋아했던 종목이 뭡니까?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그쵸? 그 종목이에요? 자, 금양이라는 네. 종목처럼 훨훨 날아가 보자. 자,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이 조합해보면 금양과 조합해보면은 좀 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좀 직접적인 힌트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제 SOC 결국에는 사회에 관련된 그런 인프라 건설이나 이런 쪽들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월달 기준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1년 남은 시점 상에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특히나 인프라 상에서 민주당의 정책들, 공화당의 정책들과 서로 교집합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노려보자. 이런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선침의 전략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파악하신 다음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시는 분들은 제 커피 쿠폰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톡방 내에서 많이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금양처럼 힘있게 훨훨 날아오르자. 엄청 큰 힌트예요. 엄청 큰 네. 힌트.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리액션 한번 볼게요. 피드백. 지율태님께서는 보성파워텍이요. 그리고 잡채님은 금양그린파워요. 건물주님도 금양그린파워. 어떤 분은 다 알려주셨네요. 다 알려줬죠? 다 알려주셨네요.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엄지척 제이지님의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다 알려준 거 맞나요? 사실 뭐 그거는 나중에 제가 9시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여러분들 금양그린 파워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종목이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전략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금양 제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아요. 제가 말이 많다 보니까 금양그린 파워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업종에 대한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방송 시간이 좀 제약적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어진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 있어요. 밤 9시에 진행이 되고요. 금양그린파워 관련해서 객관적인 좀 시장에 대한 분석들, 가격 전략도 알고 싶으시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방송 주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주제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 거는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봐야 되고요. 그럼 그거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섹터상에서 어떤 업종들이 수혜 업종이고 어떤 업종들이 안 좋은 업종인지를 골라하는 이런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이 지금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다음 주부터는 추석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관련돼 가지고 듣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이따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좀 정보를 들으신 다음에 전략을 좀 더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10분 뒤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의 라인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거시경제와 트렌드 동시 분석을 통한 고수익 저손실 투자를 하시는 분입니다. 주식은 홈런, 바로 홈런왕 이창경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이루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